미취학까지는 엄마로 살면서 꿈을 꾸거든요. 내가 원래 일하던 분들이든 아니든 조금 아이가 크면 일을 할 거다, 내 꿈을 펼칠 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이가 크면서 어떤 심리적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선 쭉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임신기간이 있죠. 임신기간도 본격적인 육아의 시작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임신과 동시에 엄마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한다는 것을 저는 또 강의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뭘까요? 나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완벽한 엄마가 되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딱 하나는 하겠다. 그건 바로 아이에게 절대로 화는 내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런 결심을 하는 분들을 마주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나요? 저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결심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는 의지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게 되는 이유에 해당되는 거, 그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결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먹고 자고 운동하고, 차라리 이거를 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임신 중에 그런 결심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내 성격이나 이런 스타일, 생활 패턴 모든 것을 엄마 모드로 바꾸려는 노력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가천선하려고 하죠. 술, 담배도 끊고 욕도 끊고 좋은 말, 예쁜 생각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 엄마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부담스럽게 이미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바로 심리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산후조리원에 가는 분들이 경험하는 딱 2주 동안에 산후 우울감을 80~90% 이상의 엄마분들이 경험하죠. 호르몬 변화로 인한 뭔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죠. 분명히 아이가 출생해서 기쁜데 왠지 모르게 그런 불쾌한 감정.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다가 2주 안에 해결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과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본격적으로 내가 도맡아 키우면서 아이는 2시간마다 깨면서 계속 먹여야 되고, 나는 고스란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바쁘고 또 마음은 불안하고, 책으로 봐서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해가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산후우울증, 이제 아이 출생 후 1달, 2달 사이에 피크를 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고요. 통상 한 10명 중에 1~2명은 심각한 산후우울증 증상을 경험합니다. 산후우울증은 자기 의지로 해결할 수 없고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방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압박감, 불안, 우울, 자책, 이것을 쭉 이어가게 되고, 하지만 나는 엄마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모성애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단계를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첫째가 태어난 첫 해에 1년간 주양육자로 살면서 독박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 경험을 짧게나마 했었는데요. 태어난 지 한 4개월 정도 됐었을 때 매일 반복되는 삶에 좀 매너리즘도 빠지다가 날씨 무더운 여름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자꾸 치우치고 무기력해지고 귀찮고, 그래서 평소에 하던 루틴, 아이를 돌보는 루틴도 잘 못하게 되는 상황도 경험을 했었고, 그때 제가 나름대로 극복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먹고 자고 운동하고 사수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산후우울뿐만이 아니라 산후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길을 갈 때 선을 안 밟으려고 하고 책을 가지런히 놓고 또 문단속을 자꾸 반복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각에 꽂히는 것도 강박증인데, 특히 엄마분들은 산후강박으로 생각에 꽂히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인데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하게도 내가 아이를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거나 이러는 장면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릅니다.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강박 증상, 꽂히는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단단히 뭔가 미쳤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모성애가 없구나, 그런 상상이 떠오른다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더 안 되죠. 주방에 있는 도구들, 칼이나 뾰족한 포크나 이런 걸 볼 때도 아이를 해치는 생각 또는 나를 해치는 생각, 이렇게 자꾸 연상이 되고, 또 베란다 같은 데서도 왠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장면이 떠오르고, 이거는 정말 우울증이 심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산후강박이라고 하는. 특히 첫 해에는 호르몬 변화도 있고 삶의 패턴 변화, 또 한 생명을 책임지는 극도의 불안감 등이 믹스돼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독박 육아를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한 1, 2년 정도 보내다 보면은 아이가 보통 2돌 정도 무렵부터, 그 전으로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부터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냈고요.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잠깐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몸의 여유 시간이 찾아옵니다. 몇 시간이더라도 우선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때 좀 쉴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여유를 좀 경험하지만 동시에 또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에 의해서 보통 2돌 전후로 떼쓰기가 많이 심해지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런 성장 과정, 발달 과정인 걸 머리로는 알지만 책대로 양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 감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역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인 것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의 위기처럼 느껴지면서 나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내 감정도 잘 못 헤아리니까 자꾸 억누르고, 아이를 물론 사랑하지만 또 아이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복잡한 감정들은 좀 외면을 하다가 한계에 다달라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는 힘들긴 해도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던 분들도 보통 이 무렵쯤 되면은 뚜껑이 자꾸 열리고 아이한테 쏟아붓듯이 뭔가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역시 돌아서면 당연히 자책하고, 제가 낮법한반이라고 많이 소개를 드리죠. 낮에 버럭 밤에 반성, 이런 식으로 감정이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감정들을 많이 숨기고 감추고 그랬던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엄마분들 커뮤니티 분위기는 조금 나아져서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서로 위로받는 분위기도 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다행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너무 위축되고, 또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비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이 이해를 못하죠. 제가 여전히 아빠 강의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근데 그런 질문하는 분들은 확실히 아이를 많이 돌보지 않는 분들이고, 아이를 많이 돌보는 아빠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화를 또 경험합니다. 바람직하게 해결하면 참 좋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서 한 방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은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밤에 자기 전에 맥주 한 캔으로 좀 달래보니까 좀 해결되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아이가 점점 크고 이제 유치원 시기쯤 되면은 이게 의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양이 늘어나서 의존처럼 되고, 꼭 뭐 알코올이 아니어도 쇼핑 같은 걸로 해결하려는 분들은 그게 또 의존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는 운동에 너무 또 집착되는 식으로 하루라도 운동을 조금 덜 하면은 너무너무 오히려 반작용처럼 감정이 기복이 생기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가면서 보통 미운 7살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죠. 논리적인 욕구가 생기면서 자기주장 욕구도 생기면서 이렇게 말로 자꾸 엄마를 힘들게 하죠. 기싸움을 하게 되고 엄마 머리 위에 자꾸 올라가려는 느낌을 받고 은근슬쩍 엄마를 무시하거나 열받게 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역시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인 거 머리로는 알아도 또다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낮아진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우선은 주체가 내가 돼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엄마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나보다는 아이 쪽으로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어떤 감정 느끼냐에 몰입할수록 당연히 나에 대한 관심은 줄고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육아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 더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 더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의존이나 중독 형태로 다양하게 또 펼쳐지는 이런 악순환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우선은 또 역시 과도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아이를 키우고 좀 정서적인 측면에 많이 몰입을 했다면 교육이라는 부분에 새롭게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또 역시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를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도 많이 생기고, 또 주변에서 엄마 커뮤니티나 맘카페나 정보들을 보다 보면 나만 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이런 불안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상 아이를 또 어떤 학원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생각보다 남들은 잘 따라하는데 못 따라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제 또 화를 내거나 더 몰아붙이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또 자괴감을 느끼는 이런 조금은 다른 관점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정서라는 타이틀로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취학까지는 엄마로 살면서 꿈을 꾸거든요. 내가 원래 일하던 분들이든 아니든 조금 아이가 크면 일을 할 거다, 내 꿈을 펼칠 거다 상상을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오히려 어린이집이 시간이 제일 많았고 유치원 되면서 하원 시간이 당겨지고 초등학교는 진짜 빨리 끝나고, 그래서 내 시간은 더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좌절을 해요. 복직은커녕 이렇게 그냥 엄마의 삶으로 눌러앉겠구나, 이런 좌절감도 경험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들 경험하시고요. 이런 시기를 거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는 또 발달을 해서 사춘기라고 부르는, 더욱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더 반항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스트레스를 새롭게 경험해요. 이제 고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짜 교육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아이의 방향을 이미 정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꼭 뭐 공부가 아니어도 뭐 예체능이어도 자기의 어떤 재능에 맞게 이미 다 저학년 때 시행착오 하면서 찾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엄마의 삶을 보면은 이때가 또 약간 과도기가 돼요. 이제 40대 초반, 중반, 후반, 이 40대에 걸쳐 있는 이때 자기의 지금까지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인생의 전반전 느낌이 들면서 엄마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아이를 뭐 10여 년 키우면서 아이는 어떻게 컸고 또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약간 중간 점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역시 만족스럽고 이런 것보다는 후회, 또 자책감, 뭔가 위축된 마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좌절감도 느껴지고 그만큼 또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도 많이 되고 심리적 갈등도 일어나고 사람마다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엄마분들의 개인의 심리적 갈등들은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결과를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